여러분, 겨울만 되면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한쪽이 따끔거릴까요? 옷이 스치기만 해도 화끈하고 밤에 누우면 더 아파요. 겉으로는 큰 상처도 없는데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근육통, 담, 피로로 생각하고 파스 붙이면서 며칠을 버티세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부위에 작은 물집이 띠처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이게 그 포진인가 하고 오십니다. 맞습니다. 대상포진은 대개 그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발진이 따라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 놓치기 쉽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대상포진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대상포진은 걸리고 나서 치료하면 되지 하는 병이 아니라 걸리기 전에 막아야 고생을 안 하는 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상포진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거든요. 핵심은 피부가 아니라 신경입니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가 새로 들어와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대상포진의 원인은 대부분 수두 바이러스입니다. 어릴 때 수두를 앓으셨거나 기억이 없더라도 어릴 때 노출된 적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신경 근처에 조용히 숨어서 잠복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튀어나오느냐? 바로 면역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은요, 밖에서 누가 옮겨서 걸리는 병이라기보다 내 몸 안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내가 지칠 때, 면역이 무너질 때 올라오는 병입니다. 면역이 떨어졌다는 건 어떤 순간일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도 잘 먹고 있는데요. 면역은 밥만 잘 먹는다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때가 위험합니다. 며칠 연속으로 잠을 설쳤을 때, 몸이 계속 과로하고 회복이 안 될 때, 스트레스가 심해서 기운이 쭉 빠질 때, 감기나 다른 질환을 앓고 회복 중일 때,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조절이 잘 안 될 때, 면역을 억누르는 약을 드시는 경우, 특히 어르신들은 겨울에 활동량이 줄고 실내 생활이 늘고 수면이 깨지기 쉬워서 이런 조건들이 겹치기 딱 좋습니다. 대상포진이 무서운 이유는 물집이 아니라 통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을 물집 올라오고 딱지 생기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건 그 다음입니다. 피부는 다 나았는데도 그 부위가 몇 달, 길게는 몇 년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옷이 스치는 것도 아프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가만히 있어도 찌릿찌릿하고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통은요,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대상포진은 피부병이라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신경이 다치는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뭘 해야 하느냐?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제가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어르신들은 쉬워야 매일 하세요. 그래서 핵심은 딱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예방접종을 미루지 마세요. 대상포진 예방에서 가장 확실한 건 결국 백신입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절대 안 걸린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걸릴 확률을 낮추고 걸리더라도 심하게 오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위험을 줄이는 데도 목적이 있어요. 대개 50세 이상에서는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고 개별 질환이나 복용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늘 보는 장면이 있어요. 다음에 맞아야지, 다음에 하다가 이번 겨울에 대상포진이 먼저 오시는 분들입니다. 대상포진은요, 내년에 막자 하다가 이번 달에 오는 병입니다. 둘째, 잠이 무너지면 면역이 무너집니다. 대상포진이 오기 직전에 공통적으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새벽에 계속 깨요. 기운이 빠졌어요. 면역은 잠에서 회복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염증을 정리하고 회복을 하고 신경도 진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이 정도만 권합니다. 취침 전 1시간은 휴대폰 TV 줄이기. 방을 너무 덥게 하지 말고 너무 건조하면 가습 또는 젖은 수건 활용. 카페인은 오후에는 줄이기. 밤에 자꾸 깨면 저녁 늦은 시간 과한 수분 섭취는 조절. 이런 작은 습관이 대상포진 예방에 실제로 크게 작용합니다. 셋째, 초기 신호가 오면 버티지 마세요. 대상포진은 초기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통증이 길어질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근육통이겠지 하고 버티지 마시고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몸 한쪽이 유독 화끈거리고 아프다. 스치기만 해도 따끔하다. 띠 모양으로 통증이 이어진다. 감기처럼 으슬으슬한데 딱히 원인은 모르겠다. 특히 눈 주변, 이마, 코 주변으로 오면 눈을 침범할 수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대상포진 자체가 사람에게 대상포진으로 그대로 옮는 건 보통 아닙니다. 하지만 물집 안의 바이러스가 면역이 없는 사람에게는 수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집이 있을 때는 특히 임신부, 영유아, 면역이 약한 분과 접촉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상포진은 내 몸 안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내가 지칠 때 올라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예방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예방접종은 미루지 말기. 잠부터 지키기. 한쪽 통증이 오면 버티지 말고 빨리 진료보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상포진으로 크게 고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건 정말 건강상식 정도가 아니라 어르신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정보입니다. 주변에 요즘 유독 피곤해 보이거나 잠을 설치거나 한쪽이 화끈거린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